개 남았습니다. 두 개는 뭐 엮여져 있는 거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테마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 그냥 말만 딱 보고 생각해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는 두 종류가 있죠? 양이온화가 있고 음이온화도 있잖아. 그죠? 이온화 시킨다는 건 양이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음이온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양이온으로 만들려면 전자를 떼어내야 되고요. 음이온으로 만들려면 전자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 잠깐 체크할게요. 정의는 뭐다? 첫 번째 체크할 건 자, 포인트는 이거야.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를 뜯어낼 거야. 다시 말해서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를 떼어내는 거. 그렇다고 금속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야. 금속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금속들은 전자 떼어내기가 쉽지 않죠. 왜? 전자를 넣어줘야 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금속이야. 전자 떼내기 쉬울까? 쉬워. 원래 버리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비금속한테 너 전자 떼낼래? 어떻게 할래? 나 전자 떼내기 싫은데?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걔는 이온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넣어줘야 전자를 떼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야. 꼭 양이온만, 즉 금속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자들한테서 금속, 비금속 포함한 모든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림 봐봐. 첫 번째 이 그림인데 나트륨 원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나트륨 원자에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떼어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3차 껍질에 있는데 얘를 4차 껍질, 5차 껍질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완전히 무한대까지 뜯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야. 아예 자유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전자가 왜 여기에 속박되어 있죠? 플러스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잖아.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잔뜩 넣어주면 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자유전자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 전자한테 넣어줘야 하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말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원자 한 개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있을까? 그래서 원자 한 개 갖다 하지 않고 원자 1몰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1몰개의 원자한테서 전자 한 개씩을 다 뜯어내. 그럼 몇 몰개의 전자가 나오겠어? 1몰개의 전자가 나오겠지. 그 1몰개의 전자를 다 뜯어내기 위해 전체에 넣어준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1몰개에서 전자 1몰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단위도 kJ/몰입니다. 1몰개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kJ로 들어가고 있어요. kJ/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은 고체잖아. 고체 상태의 나트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 즉 기체 상태의 나트륨이 시작점입니다. 기체 상태의 나트륨에서 전자 1몰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얘는 나트륨은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고체도 있고요.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 이거부터 출발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지? 하지만 기체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체 상태, 원자 1몰개에서 전자 1몰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가벼웠네요. 자, 여기서 M, 가스 상태죠.
M은 지금 메탈, 즉 금속을 의미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전자 떼내기 쉬운 게 금속이니까 메탈을 여기다 기본 샘플로 좀 놓고 있습니다. M은 특정 어떤 원소, 특정 금속 원소를 뜻해요.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죠. 플러스 E. 에너지를 넣어서 전자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뜯어진 전자 보이나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된다? M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때 넣어준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체크. 항상 양의 값이 나온다. 항상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에너지의 값을 양의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온화 에너지 자체의 정의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자, 원자 핵이 전자를 엄청 세게 잡고 있어. 그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 어렵겠네. 그쵸? 다시 말해서 유효 핵전하가 엄청 세. 그러면 그 전자를 떼어내기 엄청 힘들겠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크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효액전화가 엄청 크다는 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큰 거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엄청 크니까 유효액전화가 큰 거고요. 그러면 이온 에너지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작은 원소가 있어. 야 뭐야? 툭! 금방 떨어지네?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잘 떨어져. 이온 에너지가 되게 작아. 금방 전자가 떨어져. 그럼 뭐로 만들기 쉽다는 거야? 양이온 만들기 엄청 쉽네 이 자식. 그죠?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건 뭘 의미한다? 양이온 만들기가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가 엄청 커. 얘는 엄청 크네? 양이온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표현법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외적인 구하에 나타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프 먼저 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네온. 2주기죠? 2주기 원소들인데,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죠. 다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잖아. 그럼 전자를 떼어내는 게 어려워? 점점 어려워져요. 정상이죠.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가 똑같아. 껍질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유효액 전하가 점점 증가하면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예외 구간. 당연히 점점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정상인데 왜 예외적인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나? 2족과 13족 사이, 15족과 16족 사이에 예외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예외가 없었어. 예외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예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외를 이용한 문제는 200만 % 출제가 돼요. 무조건. 첫 번째는 왜 예외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다 보면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가 딱 걸리게 만들어서 이 경향성에서 어긋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꼭 출제를 합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2주기도 그렇고요. 3주기도 마찬가지. 3주기도 2족과 13족, 15, 16족에서 똑같은 예외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가 2주기였고요. 얘가 3주기잖아. 자, 3주기는 껍질이 3개죠.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고요. 2주기는 껍질이 2개죠.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야. 자, A의 경우와 B의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A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 이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우니까 떼내기 더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해서 2주기 녀석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볼래요? 2주기 녀석들의 에너지가 3주기 녀석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기울이 엄청 급하죠. 훨씬 급하고 좀 잘라봤을 때도 훨씬 더 위쪽에, 더 위쪽. 여기 아르곤이 여기 있는데 네온 여기 있잖아. 훨씬 더 위쪽에 분포합니다. 염소 여기 있는데 플론이 여기 있잖아.
같은 족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족일 때 훨씬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껍질의 개수 차이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야. 2차 껍질밖에 없으니까 떼어내기 힘든 거고 3차 껍질이니까 멀잖아. 머니까 떼어내기 쉬운 겁니다. 3주기가 일반적으로 2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왜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베릴륨과 붕소. 원자번호 4번이고 원자번호 5번이야. 자, 잘 봐. 일단 우리가 원자번호 4번하고 원자번호 5번 있으면 껍질 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유효 핵전하는 5번이 크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전자를 떼내기 힘들어야잖아, 원래. 원래 힘들어야잖아. 힘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가 더 커야 돼. 근데 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냐 이거야.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베릴륨과 붕소를 오비탈 박스 모형으로, 상자 모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바닥 상태를 그릴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야. 바닥 상태의 전자를 그려낼 수 있는데 전자를 떼어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고요. 얘는 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렵겠냐는 건데 얘는 EP라는 오비탈에 들어있잖아. 이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고 에너지가 적어.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적이잖아. 에너지가 적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야. 어떤 게 더 어렵냐는 거지. 얘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얘는 쉽게 뜯어져 나온다는 거야. 유효 핵전하의 그 영향력보다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냐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리하면 2족과 13족에서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슨 차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떼어내기가 더 쉽다. 이미 에너지가 많으니까 떼어내기 쉽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 그래서 2족과 13족에서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2족, 13족에서 예외 구간입니다.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되고요. 외우는 건 좀 나중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15족과 16족에서도 예외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7번과 8번이 15족, 16족인데 7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8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홀전자가 3개, 얘는 홀전자가 2개죠. 어떤 전자를 뜯어낸다? 얘는 이거 뜯어낼 거고 얘는 그나마 에너지가 많은 얘를 뜯어낼 거란 얘기예요. 어떤 게 더 뜯기 쉬울까? 이게 더 뜯기 쉬워요. 왜? 같은 방에, 같은 오비탈에 왼쪽에 있는 전자가 얘를 밀어주고 있을 거 아니야. 너 나갈래? 나가! 이미 반발력으로 밀고 있으니까 얘를 뜯어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홀전자만 있는 15족보다 홀전자를 뜯어내야 되는 요 15족 상황보다 홀전자가 아닌 전자를 뜯어내야 하는 16족 상황이 좀 더 쉽다는 겁니다. 전자를 뜯어내기 좀 더 쉽다라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의 차이를 가지고 기억해 주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15, 16족, 2족, 13족 예외였지? 라고 아예 암기하고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빠르게 이 모형을 그려서 맞아 이랬었어. 빠르게 모형을 그려서 맞아 이거 예외였어. 이렇게 빠르게 모형을 그려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빠르겠어? 외우는 게 빠르긴 하겠죠. 타임 어택이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가면서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외우는 단계까지 가줘야 시험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오케이.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주기성과 예외 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바로 볼게요. 이 그림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마그네슘을 준비해요.
자,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 이 중에서 첫 번째 전자를 뜯어낼 겁니다. 요 전자를 뜯어내는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73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뜯어서 나갔어. 이제 두 번째 전자, 바로 이 녀석을 뜯어낼 겁니다. 문제! 1번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738이었다면 2번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738보다 더 많을까? 적을까? 정답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1번 전자를 뜯을 때 2번 전자가 밀어줘요. 너 빨리 나가. 반발력으로 밀어주잖아. 이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뜯을 수 있는데 얘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얘는 누가 밀어? 같은 껍질에 밀어주는 없지. 뜯어내기 더 어렵다는 거야. 실제로 1451이 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이야. 두 번째 전자까지 뜯어내면 뭐가 사라져? 껍질이 사라져. 껍질이 사라진 상태에서 세 번째 전자를 뜯어내야 돼.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렵겠죠. 맞아요. 그 안쪽 껍질의 걸 뜯어내야 되니까 원자핵과의 거리가 엄청 가까워진 녀석을 뜯어내니까 훨씬 더 힘들어져. 무려 얼마? 7733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볼 숫자는 저 숫자입니다. 숫자를 봐. 제1이온화 에너지가 738이야. 제2이온화 에너지는 1451이야. 몇 배 증가했죠? 2배 정도 증가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제2이온화 에너지와 제3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몇 배 증가했어? 6은 64, 24. 한 5배 이상? 5배 이상 확 증가했죠?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제1 이온 에너지가 700, 제2는 1400, 제3이 7000이야? 아,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네. 그죠? 두 개였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뜯어낼 때는 차이가 크게 없다가 세 번째 뜯어낼 때 엄청 힘들잖아. 껍질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껍질이 사라져서 세 번째 뜯어낼 때 엄청 힘드네. 아, 이 녀석 원자과 전자 두 개짜리였네! 라는 걸 이 표, 이 숫자를 통해서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샘플을 볼게요. 샘플. 바로 이 샘플입니다. A 원소, B 원소, C 원소의 제1, 제2,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 숫자 값을 줘요. 그 다음에 몇 쪽 원소인지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A부터 볼게요. 제1이 400, 제2는 4000, 6000, 9000. 어디가 가장 큰 배율을 보이죠? 1에서 2로 갈 때 10배죠. 훨씬 크죠. 여기를 잘라. 무슨 말이야?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네. 첫 번째 거 뜯어내고 두 번째 뜯을 때 엄청 힘들어지네. 그죠? 이 느낌 받는 거야. 아, 이거 1쪽이네. 1쪽이네요. 이렇게 알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700, 1400, 7000. 방금 봤던 거죠? 아, 여기 잘라서 아, 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네. 2족짜리네요. 2족짜리. C는 500, 1800, 2700, 11,000. 확 떴죠? 여기죠? 원자과 전자가 3개였네. 즉 몇 쪽? 13족이네 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를 알아내는 게 저 표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온화 에너지까지 정리를 끝낸 건데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여기 봐봐. 확인 문제. A, B, C 중에서 양이온 되기 가장 쉬운 원소를 찾아라. A, B, C 중에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제일 쉬운 거. 뭘 찾으면 돼? 어쨌든 전자 하나만 뜯어내도 양이온 되는 거잖아. A, B, C 중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양이온 만들기 제일 쉬운 게 뭐냐? 아,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 뜯어낼 수 있는 게 누구냐? 얘가 제일 작네. A요. 답이 A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C가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 C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도록 만들고 싶어. 전자를 몇 개 뜯어내야 돼? 3개를 뜯어내야겠죠? C는. 그죠?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이거 투입하고 이거 투입하고 이거 투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호로 쓰시오니까 E1하고요. E2하고요. E3를 공급하면 비활성 기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야. 엄청 주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겠죠? 왠지 느낌 오지 않아? 그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130쪽 문제 정리해 볼게요.